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 토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이제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제가 어제는 이런 뉴스를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란에서 대표단이 파키스탄으로 이렇게 또 날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이란과의 그 평화 협상 있지 않습니까? 2차 평화 협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이 또 이 평화 협상 거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란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과의 회담은 계획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란의 대표단은 파키스탄으로 갔다가 벌써 떠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미국 측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사위인 쿠슈너, 그리고 위트코프 특사를 이제 파키스탄으로 벌써 이렇게 또 보냈다라고 하네요. 급파를 이렇게 또 했지만, 그런데 이란 측이 만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이렇게 또 보이면서 지금 가기는 갔는데 아무런 것도 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2주 전에는 1차 그 평화협상을 이렇게 됐거든요.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이렇게 또 가가지고 이제 평화협상을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제이드 벤스 부통령 알죠? 굉장히 좀 막말하고, 예전에 유럽에 가서도 뭐 유럽 너네가 뭐 잘못한 것이고 굉장히 좀 막말하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비슷하죠. 제2의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나.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1차 이란이랑 평화협상을 이렇게 됐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이 이제 종료가 됐거든요. 아마도 막말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란 측에서는 2차 협상은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되돌아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도 가기는 갔는데, 대표단이 가기는 갔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 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지금 어마무시하게 압력을 이렇게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압박을 이렇게 또 받고 있으면서 유가가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다.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물가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affordability,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 얘기를 했다고, 약속했다고 어디 갔느냐. affordability,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바로 첫날부터 이 물가를 내려버리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어디 갔느냐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란 측이 지금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뻔하죠. 벌써 엄청나게 두들겨 맞지 않았습니까? 이란은 잃을 거를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배째라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너네들 완전히 다 박살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에너지 시설들을 뭐 박살을 내버리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발전소 같은 것들 박살을 내버리고, 뭐 교량 같은 것들, 다리 같은 것들 이제 박살을 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민간인들한테만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란을 보면은 벌써 타격을 할 곳은 다 타격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뭐 군사시설 같은 것들이나 뭐 미사일 발사대 같은 것들이나 무기 만드는 그런 시설들, 공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파괴를 이렇게 떼버려가지고 이제 공격을 할 곳은 그런 것밖에 안 남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런 민간 시설들을 공격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민간인들이 피해를 이렇게 또 입어야 된다. 그러면은 국제법상, 전쟁법상 이게 불법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미군이 이란에 있는 뭐 발전소 같은 것들 파괴를 해버리고, 뭐 다리 같은 것들을 이제 파괴를 실제로 이렇게 딴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전쟁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말만 하고 아무런 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지. 계속 닦고만 하고 있습니다. 뭐 소프트 닦고 이렇게 따고 있는데, 아니 한 달 전부터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최후 통첩이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뜻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는 이란의 전쟁을 지금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 측이 가장 좀 이제 고민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다라고 하네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측에서는 우리가 봉쇄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봉쇄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서도 처음에는 이 휴전을 이렇게 또 했었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아니 너네는 봉쇄를 하는데 왜 우리는 개방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봉쇄를 뭐 둘 다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으로 더 막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는 지금 아마 이제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유가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전 세계적으로 좀 이제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 전쟁은 좀 더 오래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워싱턴 포스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네타냐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 이 사건이 뭐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전쟁이나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이란이나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 이게 다 네타냐후가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타냐후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만나면서 너가 우리를 도와줘야지만 중동에 뭐 있고 뭐 전쟁에 들어와라 해가지고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이란이란 전쟁을 하기 한 달 전쯤에 네타냐후랑 굉장히 오랫동안 뭐 회담을 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또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네타냐후가 전립선암에 걸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네타냐후 총리를 이렇게 또 보면은 76세라고 하네요. 76세이면서 그러면서 초기 단계에 전립선암 진단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사선 치료를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합니다. 방사선 치료를 이렇게 또 받으면서 지금 현재는 암이 다 사라졌다라고 하네요. 완전히 완치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립선 암에 걸렸다는 것을 2달 동안이나 대중한테 이렇게 또 숨겼다 라고 하네요. 왜 이렇게 또 숨겼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란이랑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이 네타냐후가 암에 걸렸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란은 선전 도구로 또 쓸 것이다, 프로파간다로 이제 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타냐후가 암에 걸렸다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또 늦게 발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네타냐후를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방사선 치료를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업무에 이렇게 또 복귀를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총리직을 맡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네타냐후는 내 건강 상태는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야당에서는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아니 총리가 암에 걸렸는데 왜 공개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총리의 건강은 국가 안보와 직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엄청나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네타냐후는 이 전립선 암에 이렇게 또 걸렸다가 지금은 완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는 76세, 조만간 80세가 되고요. 와, 요즘 들어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나 이스라엘의 뭐 총리나 이렇게 보면은 나이가 너무나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거의 80세이신 분들이 나라를 이렇게 또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또 그러한 분들이 전쟁을 이렇게 또 일으키고 있다 보니까 진짜 좀 그러네요. 전쟁을 빨리 좀 끝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 법원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 오픈 AI에다가 대고 이 샘 엘트만한테 이렇게 또 대고 사기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미 법원에서는 이 사기건에 대해 가지고 그 소송건에 대해 가지고 기각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요청을 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측이 이 재판에 초점을 이렇게 또 맞추기 위해 가지고 직접 요청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 사기건에 대해서는 디스미스를 이렇게 또 해줬다라고 합니다. 사기 혐의는 제어가 되었지만 그런데 이 오픈 AI가 그 자선 신탁 위반을 한 것, 그리고 이제 부당 이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는 분명히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부터 잘못 시작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non-profit으로 시작을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지금 이 오픈 AI는 프로피트이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기업으로 지금 이렇게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불법이다. 이거는 위반을 한 것이다. 부당이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소송을 벌였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이것에 더 집중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사기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기각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요청을 이렇게 또 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픈 AI가 인류를 위한 비영리 사명을 가지고 이 오픈 AI라는 것을 이렇게 또 만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명을 버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부를 위한 기계로 변질이 되었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도 이 오픈 AI에다가 투자를 이렇게 됐거든요. 투자를 이렇게 또 하면서 1,50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주장을 이렇게 떠면서 소송을 이렇게 또 걸어가지고 이제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배심원 선정을 이렇게 또 하면서 본격적인 재판이 다음 주부터 이제 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 그리고 이제 오픈 AI의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될런지 그리고 어떻게 판결이 날런지 뉴스를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FBI 국장 캐시 파텔 있지 않습니까? 이 캐시 파텔이 더 아틀란틱이라고 하는 잡지사를 고소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론 매체를 이렇게 또 고소를 했는데 디페메이션 나를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하면서 2억 5천만 달러 소송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더 아틀란틱에서는 분명히 믿을 만한 그런 소스에서 이 제보를 이렇게 또 받았다. 캐시 파텔이 FBI 국장으로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 음주를 한 채, 술에 취한 채 일을 했다라는 게 제보가 있어가지고 믿을 만한 제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기사를 이렇게 또 내보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맞받아 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캐시 파텔이 이렇게 또 소송을 걸고 있다 보니까 지금 어마무시한 제보가 더 아틀란틱으로 쏟아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캐시 파텔 국장은 음주를 하면서 이 술을 이렇게 또 마시면서 일을 한 그 증거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당 결근을 뭐 밥 먹듯이 한 것도 이렇게 또 있다. 라고 하면서 처음에 그 제보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제보자들이 지금 추가적인 증거를 가지고 제보를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캐시 파텔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캐시 파텔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네요. 이 보복을 굉장히 잘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익명으로 다 제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익명으로 이렇게 또 제보를 하고 있으면서 FBI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캐시 파텔이 보복을 굉장히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FBI 내에서 캐시 파텔을 120% 지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잘리거나 소송으로 이제 파산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FBI 안에서 그렇게 돌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뜻 나서서 캐시 파텔에 대해 가지고 제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가 더 아틀란틱에 이 익명으로 이렇게 또 제보를 하면서 기사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뭐 엄청난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캐시 파텔은 진짜로 더 아틀란틱을 2억 5천만 달러로 명예훼손으로 이제 소송을 이렇게 따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음주를 한 적도 없고 음주를 한 뒤에 일을 한 적도 없고 일부러 뭐 빠진 적도 없다. 나는 그 역대 FBI 국장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처럼 입만 이렇게 또 털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마무시한 제보가 지금 쏟아지고 있다. 아니 카시 파텔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실제로 술 취한 적도 있고 나 그런 것도 이렇게 또 본 적이 있고 실제로 무단 결근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그런 의혹 내용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보안 요원들이 카시 파텔이 만취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이면서 자고 있어가지고 막 깨웠다. 깨우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술에 취해서 자고 있어가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 회의가 연기되는 것도 있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가 안보에 연결이 된 그런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 라고 하네요. 그러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자는 또 이제 계속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전 현직 FBI 관계자들, 법무 관리자들, 뭐 백악관 인사들, 로비스트들, 서비스 업종 종사자들까지 수십 명을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카시 파텔이나 이제 연관이 있는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니까 실제로 그러한 형태가 있었었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보도를 냈다라는 그런 소리죠. 분명히 카시 파텔이 음주 가물을 굉장히 많이 즐기나 봐요. 굉장히 술 취한 채로 일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무단 결근도 이렇게 또 한 적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사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제 카시 파텔은 더 아틀란틱에다가 2억 5천만 달러 소송을 지금 하고 있다. 나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 나는 열심히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고 이 더 아틀란틱이라고 하는 이 매체가 이 미스 인포메이션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미스 리딩을 이렇게 하고 있고 페이크 뉴스를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고소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뽑아준 그런 이제 내각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그냥 다 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가지고 크리스티 놈도 잘리고 뭐 법무부 장관 햄본디도 잘리고 뭐 축출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들이 잘리고 뭐 축출이 되고 뭐 교체가 되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 FBI 국장도 이러한 잡음들이 이렇게 또 흘러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잘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란의 이제 전쟁이 이렇게 또 있으면서 지금 미 해군이 거기에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급식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항공모함들이 네이비 선원들이 이 이란 근처에 있는 그 해협에 이렇게 또 있으면서 바다에 이렇게 또 있으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군인들은 잘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잘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급식 사진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식단이 엄청나게 부실하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기사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어떤 이제 엄마가 이렇게 인터뷰를 이렇게 했나 봐요. 실태를 이렇게 또 폭로를 이렇게 했는데 내 아들이 복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 아들이 17파운드나 빠졌다. 그런 연락을 이렇게 또 받았다. 그러면서 이 급식 수준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데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완전히 형편없다라고 하네요. 한 끼가 이렇게 나온대요. 패티 하나랑 밥. 야 이거 맛없어서 이거 먹겠어? 그리고 꼬치 하나랑 밥. 계란이랑 뭐 빵 쪼가리 하나 요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와 이래가지고 지금 이런 사진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아니 지금 미국의 군인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또 싸워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식단이 말이나 되느냐라고 하면서 어마무시한 비난들이 막 쏟아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협이 이제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물품들이 수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이 보내고 있는 그런 편지조차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급식이 굉장히 부실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러한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증거들이 사진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언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펜타곤에서는 전면 부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미 해군이나 이제 펜타곤에서는 급식이 부실하게 이렇게 또 나온 것에 대해 가지고 가짜 뉴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부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들어선 뒤로부터는 정부한테 쏟아지는 그런 비난들은 다 가짜 뉴스래. 이게 말이나 되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피트 헤그세스는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란의 전쟁을 이렇게 또 하면서 미 해군들의 그 배들에 있는 식량들을 이제 보고를 이렇게 또 받았는데 30일분의 식량이 충분히 보급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실한 급식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란 근처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중동 지역에 대략 한 5만여 명이나 되는 미군들이 주둔해 있다. 라고 하네요. 주둔해 있으면서 특히 이제 바다에 있는 그런 해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들 이런 군인들이 좀 이제 부실하게 먹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들, 뭐 증언들, 뭐 사진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많은 그런 얘기들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거 말이나 되나요? 뭐 패티 한 장, 캐러트, 뭐 삶은 캐러트, 통조림, 통조림 같은 거 나오고 이런 거 먹고 제대로 싸울 수 있겠냐고. 요거는 진짜 이란에서 먹는 것보다 더 부실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돈을 어마무시하게 쓰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이 전쟁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군인들을 대우를 한다. 아, 이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심히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연방의 그 사형 방식을 확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1890년대 스타일의 사형 방식을 다시 재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연방 범죄에 대해 가지고 사형형을 이제 받는 사형수들에 대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 뭐 독극물을 이제 집어여 가지고 사형을 집행을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밖에도 총살형, 전기의자형, 질식사형 이런 것들을 이제 허가를 하기로 이제 발표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총살형 같은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거는 1890년대나 있었었던 그런 사형 방식이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방식인데 이거를 지금 다시 도입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야, 이거는 좀 잔인하고 그러기 때문에 총살형 같은 것들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법무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극물 주사를 넣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이제 약물 같은 것들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적인 처형을 차질 없이 수행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처형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독극물뿐만이 아니라 총살형, 뭐 전기의자형, 뭐 질식사형 이런 것들을 도입을 이제 한다. 라고 그렇게 법무부에서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처형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독극물 주사보다는 더 드라마틱하게 총살형이 더 낫다 그런 선호도를 이렇게 또 드러낸 바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에 사형제를 갱신을 하라라는 그런 행정명령에 이제 사인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무부가 이렇게 또 이유를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실제 내부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깔려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독극물을 넣어서 죽이면 그냥 이렇게 죽는데 그거보다는 더 드라마틱하게 총살형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더 깜짝 놀라고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소리지. 야, 이거는 좀 그렇죠.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은 좀 이제 법적 논란도 이제 예상이 된다라고 하네요. 사형에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이제 단체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러한 뭐 처형 방식은 미국의 수정헌법 제8조가 금지를 하고 있는 것에 위배가 된다. 라고 하네요. 미국 이제 수정헌법 8조를 이렇게 또 보면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수정헌법 8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강력한 법적 저항을 지금 예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1890년대 그때나 있었었던 그 총살형을 지금 다시 부활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벌써 부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더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여성 스포츠 팀이랑 사진을 이렇게 또 찍었다고 합니다. NCAA 챔피언인 그 조지아대 여자 테니스 팀이랑 사진을 이제 백악관에서 이렇게 또 찍었다고 합니다. 기념 사진을 이렇게 또 찍었는데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기념 사진은 여성 테니스 팀이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진을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남자들만 앞에 쭉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 주인공인 이 여성들은 다 뒤로 이렇게 또 밀려나 있으면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 라면서 비판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진이 이렇게 또 공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전설적인 어떤 이제 테니스 스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 한 장이 1000가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것밖에도 온라인 상에서 어마무시한 비판이 막 쏟아지고 있으면서 여성 스포츠 팀을 존중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사진에서는 보이지도 않다라고 하면서 비난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진들 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라고 하네요. 이 사진을 찍으면서 영상도 이렇게 또 찍었을 것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남성 코치들과는 일일이 이렇게 또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 테니스 선수들한테는 그냥 뒤에만 서 있었었다 라고 하네요. 그냥 뭐 인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예우를 갖추지도 않고 영상에서도 조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무리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내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원래는 이제 여성들을 이제 뽑아 놓지 않았었습니까? 국토안보부로 이제 크리스티 놈도 이렇게 또 있었었고, 그리고 법무부로 펜본디도 이렇게 또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노동부에는 로리 차베스라고 하는 여성 장관도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싹 다 잘리고 사퇴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크리스티 놈도 잘리고 펜본디도 잘리고, 예, 그리고 노동부는 사퇴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을 본다고 하면은 다 이제 또 남성들로 채워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예,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이제 내각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1세기 들어가지고 가장 다양성이 부족한 내각이다라고 하네요. 거의 대부분 백인의 남성들이 다 채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여성들은 굉장히 많이 배제가 되고 남성들로 이렇게 또 채워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도 백인들이 많이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진이 이렇게 또 공개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대한 비난이 어마무시하게 또 나오고 있다. 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인텔이 24%나 폭등을 이렇게 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거는 엄청난 기록적인 그런 폭등이다 라고 합니다. 인텔의 주가는 실적 발표를 한 뒤에 24%가 이제 폭등을 이렇게 또 하면서 82불 54센트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면서 2000년도 이제 닷컴 버블 이후로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 라고 합니다. 26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당 순이익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9센트가 나왔다고 하네요. 시장 예산치는 2센트였다고 해요. 2센트. 예, 주당 순이익이 2센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29센트가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지. 엄청나게 크게 상회를 이렇게 또 했다. 그리고 매출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년 대비해 가지고 7%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136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인텔이 엄청나게 다시 부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PC 시장에서는 당연히 인텔이 가장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인텔의 CPU가 가장 이렇게 또 많이 팔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제 매출이 22%가 이제 성장을 이렇게 또 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렇게 또 거두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인텔은 주가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폭등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이 인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턴어라운드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새로운 CEO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미 정부랑 긴밀하게 이렇게 또 협력을 하고 있다. 이 새로운 CEO는 인텔 지분의 9% 정도를 미국 정부의 매각을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지지를 이렇게 또 얻었고, 그리고 AI 칩 리더인 엔비디아로부터는 4.5% 투자를 이렇게 또 유치를 이렇게 또 하면서 협력 관계를 구축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스페이스X, 그 테라팹 있지 않습니까? 테라팹을 이렇게 또 짓기 위해 가지고 텍사스에다가 짓기 위해 가지고
같이 이제 협력을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인텔의 차세대 공정인 14A 기술을 사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테슬라 스페이스X의 이 칩을 이렇게 또 만들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은 앞으로 미래에도 이제 굉장히 매출이 좋을 것으로 지금 이 기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뭐 주식이 미친 듯이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여전히 숙제는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인텔의 그 제조 기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전히 TSMC에 비해 가지고 많이 부족하다. 라고 하네요. 제조 기술이 이제 많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시간이 이렇게 또 걸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가지고 이 AI 시장에 이렇게 또 엄청나게 급부상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는 GPU뿐만이 아니라 이런 CPU도 이제 중요해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CPU가 많이 팔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해가지고 인텔이 좋은 CPU를 이제 계속 내놓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인텔은 또 이제 부활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제가 굉장히 옛날에 인텔이 굉장히 힘들었었을 때 인텔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굉장히 많이 사가지고 그때도 한번 얘기를 이렇게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텔 주식이 막 $20대까지 내려갔었거든요. 뭐 인텔은 망한다 만다 뭐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그때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가지고 그냥 이제 버틸 거다라고 그때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와 그때 더 내려갔었거든요. 더 내려가서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많이 팔았습니다. 많이 팔고 당연히 다 팔지는 않고 많이 팔았는데 참 답답하네요. 그때 엄청나게 많이 샀었는데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참 짜증이 납니다. 역시 주식은 오랜 기간 두고 오랫동안 보유를 해야 돼. 뭐 당연히 저도 굉장히 많이 오르긴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야 했었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많이 사가지고 답답합니다. 어쨌든 요 인텔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떠한 사례를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는데 미국에 어떤 여성이 있다고 합니다. 콜로라도에서 이렇게 또 살고 있는 35살 의사 보조사라고 하네요. 이 여성이 어느 날 알림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이 이 프로파일에서 삭제가 되었다라고 피델리티 그 주식 거래하는 업체로부터 알림이 이렇게 또 왔다 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이 피델리티에다가 주식 구제를 이렇게 또 만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로스 IRA 은퇴 구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식에 관련이 된 그 계좌들이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알림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바로 이 피델리티에 들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들어가니까 자기의 그 계좌에 들어갈 수가 없었었다. 라고 하네요. 자기 어카운트에 들어갈 수가 없었었대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내 어카운트가 전부 다 사라지고 잔액은 빵원이었다라고 하네요. 자기는 10년 전부터 훨씬 전부터 이 계좌를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은퇴자금이랑 그 주식 거래하는 거 여기다가 다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수만 달러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 깜짝 놀라서 피델리티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전화를 이렇게 또 받은 그 커스터머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너 계좌가 없는데 너 어카운트가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 피델리티가 아니라 찰스 슈왑의 계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커스터머 서비스에서는 이 여성을 좀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또 취급을 했다라고 하네요.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여성한테는 자기의 그 은퇴 자금을 다 쏟아붓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은퇴 자금 수만 달러나 되는 그 은퇴 자금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또 사라지다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 피델리티 본사까지 2시간 반을 운전을 해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 일도 빠지고 피델리티 본사까지 이렇게 또 갔다고 해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 이게 시스템 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충돌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갑자기 계좌가 사라진 것처럼 이렇게 또 나왔었다 라고 하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여성이 자신의 딸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딸한테
그 로스 IRA를 이제 개설을 이렇게 또 해주면서 그 데이터랑 좀 이제 충돌을 이렇게 또 하게 됐다고요. 충돌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어카운트들이 이제 매섭이 이렇게 또 돼가지고 어카운트가 사라진 것처럼 이렇게 또 보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다행히도 어카운트를 이제 6일 만에 다시 되찾을 수 있었었다라고 합니다. 야, 이 진짜 엄청나게 깜짝 놀랄만한 그런 일이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면서, 그러면서 여기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주식 거래를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오프라인으로 자신의 계좌를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잘 간직해둬라 라고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저도 이 기사를 이렇게 또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오늘 중으로 주식 구자 있지 않습니까? 주식 구자에 대한 스테이먼트 같은 것들을 좀 다운 받아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운 받아야 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사라진다고 하면은 이게 진짜 찾을 수가 그 증빙을 할 수 있는 건 서류가 없잖아요. 이게 다 인터넷으로 다 디지털화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대비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증빙 서류를 꼭 갖춰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하시는 거 추천을 이렇게 또 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워렌 버핏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그 버크셔 해더웨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와서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요. 버크셔 해더웨이, 워렌 버핏, 버크셔 해더웨이에서는 굉장히 조용히 가지고 있었던 주식 75%를 팔아치웠다. 그리고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에서 가장 크게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었는데 이 주식을 조용히 계속 이제 팔아치웠다. 75%나 팔아치웠대요. 라는 그런 뉴스가 있어서 이렇게 또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어떤 주식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애플이다 라고 하네요. 이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더웨이에 이렇게 또 있었을 때 은퇴를 하기 바로 전까지 버크셔 해더웨이에서 가지고 있었던 버크셔 해더웨이에서 이제 가장 많이 투자를 한 게 바로 애플이거든요. 애플에다가 이제 가장 많이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은 주식을 이렇게 또 보유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워렌 버핏은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은퇴를 하기 전까지 애플 지분의 75%를 다 매각을 이렇게 또 해버렸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가지고 있었던 주식 75%를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버크셔 해더웨이에서 아직도 가지고 있는 애플의 주식은 616억 달러이다 라고 합니다. 여전히 이 버크셔 해더웨이에서 가장 큰 비중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지금 차지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버크셔 해더웨이에서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애플 주식을 보유를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한때는 이 애플의 주식이 이 포트폴리오의 절반이나 차지를 이렇게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애플에 대해 가지고 좀 의존도를 이렇게 또 낮추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팔았다라는 그런 소리. 75%나 이렇게 또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버크셔 해더웨이를 이렇게 또 보면은 워렌 버핏은 현금 확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금 확보를 이렇게 또 하고 안전한 데다가 뭐 채권 같은 거 사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단기 구체 같은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사고 있다라고 하네요. 현금 확보를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버크셔 해더웨이 워렌 버핏은 아마 조만간 뭔가 일어날 것 같다. 예전에 그 대공황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현금 확보를 이렇게 또 위해서, 그리고 애플이 너무나 많은 비중을 이렇게 또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애플도 이제 미래를 모르지 않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잘 가고는 있지만, 그런데 애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 분야에서 좀 약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AI가 엄청나게 강세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것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워렌 버핏은 애플을 대량 매도를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워렌 버핏이 산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애플을 많이 이제 매각을 하고 많이 산 이제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첩이라고 하는 손해보험 그 회사를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샀다. 라고 하네요. 2023년도부터 매수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네요. 계속 이제 사들였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계속해가지고 지분을 이렇게 또 늘리면서 지금까지 112억 달러 정도의 지분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의 8위 그 보유 종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워렌 버핏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에 강하고 그리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이렇게 또 창출을 하는 보험업을 이 워렌 버핏은 선호를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제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나 좀 주식 시장이 높고 좀 이제 거품이 많이 끼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주식 이런 보험 회사 그런 주식을 지금 많이 이렇게 또 샀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현금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단기 구체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또 사고 있고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애플 주식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팔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 기업들 엄청나게 커다란 테크 기업들이 해고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 AI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도 더 많은 해고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사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기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대규모 감원을 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감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메타에서는 제가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체 인력의 10%에 해당을 하는 8천여 명을 해고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기존 6천 개의 채용 계획도 철회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이제 더 하이어링 하는 것도 철회를 하고 그리고 해고를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메타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은 효율성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AI에다가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지금 AI로 대체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효율성이 강화가 되고 있다. 한 사람이 10사람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할 일이 효율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리고 AI에다가 더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AI가 사람들을 대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거를 좀 유화하게 표현을 메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51년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내 직원 7%를 지금 자발적 퇴직을 제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게 한 8,700여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만 이미 9만 2천여 명 정도의 테크업계 종사자가 해고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 본다고 하면은 누적 해고자는 90만 명에 육박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년 만에 90만 명의 테크업계 종사자들이 해고를 이렇게 또 당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다시 말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가지고 AI로 대체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테크 기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빅 테크 기업들은 AI 인프라에다가만 어마무시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이 천문학적인 투자가 들어간다. 7천억 달러가 AI 인프라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요. 데이터 센터 있지 않습니까?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어마무시한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러한 테크 기업들이 이 AI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업무 능력을 엄청나게 지금 올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업무 효율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을 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AI가 사람들을 대체를 이렇게 또 하면서 효율성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 대체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 세이브한 돈을 AI 인프라에다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네요. 이게 기술이 발달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거는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다. 근본적인 구조 조정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이제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테크 기업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5천만 달러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250여 명 정도가 필요했다. 테크 업계 종사자들 250여 명이 필요했는데,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AI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하다 보니까 매출 5천만 달러를 달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단 50명만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5분의 1로 줄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250여 명이 필요했던 게 이제는 50명만 필요하다.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코딩 다 AI가 짜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250몇 명 필요했던 게 50명만 필요해지고 있다. 와, 이제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이런 일들은 더 빨리 일어나지 않을까. 사람들이 계속 많이 잘리지 않을까. 테크 기업들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그런데 이게 테크 기업뿐만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AI랑 로보틱스랑 지금 다 결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봇들도 계속 똑똑해지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런 노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지컬 노동까지 지금 대체를 이렇게도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웨어하우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요즘 들어가지고 지게차들이 자동으로 움직여요. 자동으로. 최근 들어가지고 막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또 보는데 지게차 있지 않습니까? 지게차에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고 카메라만 잔뜩 달렸어. 그런데 그 지게차가 지 혼자 짐을 막 옮기고 있는 거야. 웨어하우스에서. 그거 보고 와 깜짝 놀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아마존 그 웨어하우스를 보면은 그 로봇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들이 지금 다 사람을 대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게 뭐 테크 기업들은 와이칼라 잡들까지 다 잠식을 하고 있다. 아마 이 AI랑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보틱스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을 대체를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로보트세 그런 것들을 이제 걷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유니버셜 인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일을 하지 않을 그런 시대가 조만간 도래를 하지 않을까. 이제 모든 일들은 AI 그리고 로봇가 하는 날이 한 10년 내로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워싱턴 포스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스피릿 항공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스피릿 항공이 지난 3월 달에 파산 보호 절차를 이렇게 또 마쳤다고 합니다. 스피릿 항공이 파산을 했거든요. 저도 스피릿 항공 샀다가 한 $10,000인가 잃어버렸는데 스피릿 항공이 파산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파산 보호 절차가 이제 지난 3월 달에 이제 마쳤다고 하네요. 마치면서 올 여름에 다시 회생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이란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연료가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피릿 항공이 다시 굉장히 심각한 경영난에 이렇게 또 빠지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스피릿 항공에서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일자리들을 이렇게 또 지키기 위해 가지고 정부가 이 항공사를 인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베일아웃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화당의 그 이념이랑 맞지가 않거든요. 이 공화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작은 정부를 원하고 있거든요. 작은 정부를 원하고 있으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공화당의 이념이랑 맞지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공화당 내부에서 어마무시한 반발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가 기업을 소유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지금 반대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작은 정부 어디 있느냐, 자유시장 경제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 트럼프 셔틀이라고 해가지고 실패한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또 언급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많이 망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또 이 스피릿 항공 인수를 했다가 정부가 인수를 했다가 또 망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참모진들도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개 돼지들은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아요. 스피릿 항공을 인수를 해야 돼요. 라고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참모진들은 아닙니다. 사면은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의견들이 팽팽하게 이렇게 또 엇갈리고 있다. 라고 하네요. 스피릿 항공 한 번 망했고, 뱅크럽시를 한번 해가지고, 제가 스피릿 항공 사가지고, 돈을 많이 잃은 사람으로서, 한 번 망했던 거를 다시 정부가 이렇게 사들인다고 하면은, 이거, 회생을 못할 것 같은데, 괜히 또 텍스페이어들의 돈만 이렇게 또 나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